몰랐던 이야기더러 넘어가기 전에요. 잠시만요. 오늘도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바로 이 퀴즈입니다. 최신 북한 드라마에는요. 땡땡이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처음 등장을 했을까요? 바로 이 퀴즈 정답은 잠시 뒤 전문가들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며느리라는 건 시부모들의 마음에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용덕일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체내 쪽에서 먼저 돌아서 주세요. 석이고 석 키우는 관계. 이게 바로 우리 부부예요. 그래 이런 걸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난 동과 대본의 마음에 들더구만. 비켜요. 꼭 다시 만나기요.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나의 상처 많은 가슴이. 자, 이 방금 보신 영상이요. 요즘 방영 중인 북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영종 센터장. 네, 이 장면만 봐도 이전 북한 스타일과는 확연하게 달라요. 많이 달라졌죠. 일단 네. 장면에 뭐 그 전개가 빠르고 박진감 넘치고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백학벌의 새봄, 백학벌의 새봄. 이런 제목을 가진 이제 드라마인데요. 네. 지난 4월 16일부터 20부작을 예정으로 지금 방영 중인데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아, 그래요? 주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그러고요. 어쨌든 미니 시리즈 형태로 20부작이니까 또 하루에 2편씩 네. 집중 편성을 해서 아마도 시청률을 좀 노린 부분도 있고 아. 결국은 황해남도 백학리라는 곳에 있는 협동농장에 그 백학리를 담당하는 리당 노동당 비서가 네. 이 농장을 어떻게 좀 생산도 늘리고 네. 이 농장원들의 사기도 좀 돋구고 이러기 위해서 간 좌충우돌하는 과정을 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드라마 치고는 꽤 오랜만에 나온 그야말로 신작 드라마라고 해요. 근데 내용도 상당히 파격적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2년 만에 만드는 드라마다 보니까 뭐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네. 화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쓴 게 조금 티가 나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1980년대, 90년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을 때는 그분이 이제 영화 매니아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헐리우드의 모든 영화를 다 봤다 뭐 이런 소문도 돌 정도로 이 네. 영화 쪽에 특히나 이런 북한 자체 제작 드라마, 영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 당시에 뭐 대작들이 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이번에 한 2년 만에 새로운 대작이 뭐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내용면을 보면요. 사실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래요? 북한의 실상이 조금 묘사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입시 전쟁. 네. 입시 전쟁이 북한에도 있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또 뭐 간부에 대한 뭐 뇌물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뭐 이 연인이 결별하게 되고 네. 약간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그렇죠. 우리에겐 이미 클리셰가 되어버렸지만 네. 그들에게는 이제 좀 새로울 수도 있는 이런 걸 주제로 만들고 있어서 조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 드라마가 도대체 뭐가 얼마나 독해졌는지 하나씩 저희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장면이 뜰 텐데요. 결혼관. 그러니까 얼마면 되겠니? 내 아들과 헤어져. 이런 장면 비슷한 게 북한 드라마에 나온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놀라운 네. 장면입니다. 한번 영상 보고 올까요? 처녀의 몸으로 바람새 찬 들판에서 일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겠구나. 자, 멋질 거야. 아니 이렇습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입으라고. 정말 괜찮습니다. 송유를 무시하면 되나. 자, 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건 말이에요. 본인들끼리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뭐. 더구나 며느리라는 건 시부모들의 마음에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글쎄, 우리 용덕인 동을 정신없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난 어머니로서 생각이 많아요. 우리 용덕일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초신을 잘해주길 바래요.
우리 용덕인 집념이 강한 축이에요. 한 번 마음 먹으면 돌아서기 힘들어하지 뭐. 그래서 하는 부탁인데 체내 쪽에서 먼저 돌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이영종 센터장, 네. 우리 영덕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이러면 뭐가 주면서 만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뭘 주는지 저걸 가지고 대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그 탈북민 한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네.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예. 풀렸습니다. 아, 울 뭐예요? 세타예요. 울 세타. 아, 울 세타. 울로 그러니까 모로 된 세타인데 예. 모 세타야 이러면서 이제 건네는 이런 장면인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검사예요. 아, 영덕이가. 그래요? 예. 근데 이 여성은 이제 농촌 연구사인데 우리로 말하면 뭐 연구사 박사면은 괜찮은데 사실은 그냥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이제 네. 그 농업 이거 관련한 일꾼이니까 좀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저 울세타 하나 주면서 너 들판에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우리 네. 아들하고는 맞지 않아. 근데 내가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설득을 해보려고 보니까 귀한 우리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네. 그러니까 너가 먼저 돌아서라. 이렇게 됐고요. 이 장면 이후에 이제 이 여성이 냉담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울세타를 줬다고 했어요. 저희 이제 북한에서 오신 이순실 선생님 저희 특별하게 네. 모셨는데, 네. 자, 울세타가 뭐예요, 정확하게? 그 북한에는 울세타라고 안 하고 개세타라고 그래. 개세타. 예, 뚜개실로 뜬 그 아. 양털 같은 그런 부드러운 실로 뜬 건데 네. 개세타라고 하면 다 울세타예요. 근데 예. 얼마나 이렇게 비싼 거길래 저거 먹고 이렇게 헤어져라 이런 거예요? 북한에는 원래 춥다 보니까 네. 겨울에는 개세타 같은 거, 울세타 같은 게 진짜 바지도 위에도 그런 거로 다 입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는 솔직히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격이에요.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쌀이나 식량을 주고받고 일대일로 이렇게 물물 교환하면서 입는 옷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거를 받고 헤어져라, 좀 언어를 제가 순화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결국엔 그 아들 애인한테 이거를 받고 헤어져라 이런 건데 이 장면들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보통 요거를 이제 K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에서는 K 드라마를 뭐라고 하냐면은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합니다. 네. 이 열심히 살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여 주인공 앞에 네. 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서 둘이 투닥투닥하다가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명품을 쫙 빼입고 있차 나가지고 꼬라지 하고는 하면서 이렇게 맞아. 흰 봉투 이렇게 주면서 네. 그게 약간 좀 K 드라마의 클리셰 너무 우리가 많이 본 장면인데 그 그렇죠. 장면을 지금 북한에서도 약간 좀 순화해서 저기는 부탁을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네. 한국은 남한은 부탁을 안 합니다. 그냥 꺼지라고 하죠. 순화해서 표현했어요. 네, 굉장히 예. 네, 순화를 한 건데. 네. 자, 어쨌거나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좀 K 드라마를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순실 씨, 저 북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내 아들과 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북한에서도 격이 맞는 사람끼리 정략 결혼하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그 출신 성분이 기본 거기면은 1등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간부네 자식은 간부네 가족끼리, 그다음에 군인 가족은 거진다 또 군인 가족들끼리 뭐 이런 상황이 많고 하다못해 지방 농촌의 작업반장, 분조장 한 개 농촌을 책임지고 있는 거기도 장자리는 간부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끼리 또 만나서도 그것도 결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그냥 계급에 맞는 계급 사회의 그런 결혼식이라고 보면 돼요.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뭐 하다못해 좀 예쁘고 좀 진짜 드러나게 좀 예쁜 여자들은 간부네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얼마큼 가는가 이게 문제죠. 예. 근데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어머니가 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타고 왔거든요. 예. 그럼 이 승합차는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부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뭐 간부죠. 예. 일반 사람이 뭐 차를 탑니까? 그러니까 다 간부 수준이고. 네.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뭐 차에 타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목탄차 같은 거나 타고 다니는데 저렇게 기사를 끌고 다니는 정도의 가족 성분이면 어마무시한 간부네 가족이죠. 아, 그렇군요. 한국 드라마를 쏙 빼닮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이걸 보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절찬리에 인기리에 상영 중이고요. 네. 데일리 NK 대북 매체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평북 평성시에서 주민들이 네.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야, 재미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보자. 오. 뭐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판 전원 일기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과거처럼 뭐 노동당의 이런 찬양하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간부 부인한테 은밀히 가가지고 계산이, 그러니까 거위거든요, 계산이가.
거위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 가지고 뇌물로 바치고 아, 이러는 그래요? 리얼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고증까지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런. 네, 생각이 이전과는 좀 달라진 세태를 네.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독해진 게 여러 개가 더 있다고 해요. 이 드라마의 독해진 두 번째 장면 볼까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인 밥상 들어가요. 뭐 이런 장면이 있나 봐요. 영상 한번 볼까요? 이야, 과연 질기구만요. 아창년도 미결권이 있는 건 거기밖에 없어요. 됐어요. 더 말하지 말고 이달 쪽으로 무조건 청아지라요. 정림아, 방자. 수고했어요, 여보. 오늘 여기 앉으라요? 또 앉으라. 엄마. 여보, 그 오늘 새로 온다는 네 당비서 누군 줄 알아요? 누구긴 누구야? 전 리당 비서교에 내려왔던 군당에서 부부장을 하던 사람이지. 언니가 그러는데 그 사람 우리 갑사 아저씨하고 친형제나 같은 사이래요. 그래? 이제 너상 당신한테 못사게 놀던 그 가불순 버신주의자 관련장 용감되게 헐살나게 됐지 뭐. 그럼 아버지 일하기 시작했구나. 어른들 말에 끼어들면 안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야 뭐 당연하지만 네. 이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북한 드라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건 뭐 파격적입니다. 과거의 그 북한 드라마를 보면은 네. 남편의 모습은 이렇게 그려져요. 일터에서 와가지고 윗도리 벗으면서 받아- 야, 물 좀 가져와라 이러면 여성이 그 받아가지고 그죠? 옷 받아주고 물 밥 갖다 차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장면을 보면은 오히려 여성분이 지금 네. 아내분이 무슨 업무 관련해 가지고 미결건이 어쩌고 저쩌고 통화하는. 그러게요. 근데 남편이 밥상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네. 이거는 뭐 아까 저 장면 보면서 순실 선생님이 아이고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엄청 놀라셨나 봐요.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네. 남자가 앞치마 차고 저렇게 부엌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요. 남자가 앞치마 입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시집갈 때 어머니들이 머리 삼각근하고 앞치마는 네. 딴에게 주지 남자들에 주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부엌에 남자들이 들어오면 진짜 뭐 정자 떨어진다고 못 들어게 해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늘 앞치마 찬 거 보니까 진짜 뭐 파격적이네요, 이거. 엄청 파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북한 부부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가사 분담은 보통 어떻게? 아, 가사 분담은 거진 다 여자.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거 모두 다 여자. 네. 남자들은 직장에 출퇴근하는 정도. 예, 그 정도예요. 그럼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뭐 파격적이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앞치마 두른 남편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도 어때요? 이렇게 변했지 몰랐습니다. 아직 남한으로 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이제는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네.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럼요. 상상도 못했죠. 네. 그런데요. 기존에 북한의 부부간을 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장면이요. 하나 더 있다고 해요. 직접 볼까요? 전 오늘 지금껏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당신을 봤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소리야? 날 사귀었죠? 어? 뭘 말이야? 지침을 떼겠어요? 2, 3년 후 어쩜 그렇게 허망창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이삿짐 싸주러 온 책임자 동지한테 물어봤어요. 책임비 소동자한테? 정말 창피해서 석이고 석 키우는 관계 이게 바로 우리 부부예요. 그래 이런 걸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보, 미안해. 사실 그건 그럼 이양이 엄마가 거짓말했단 소리예요? 아니. 그건 다 내 잘못이야. 아니 보는데 계속 입을 벌리시면서 봐요. 엄청 집중하면서 보세요. 네,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남편들이 아내 앞에서 예. 부인 앞에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왔다는 게 네. 정말 놀라워요. 무조건 밥을 하다가 밥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올라오죠. 쌀밥이 올라와야 되는데 죽만 올라와도 밥상 뒤집던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밥상 뒤집고 자식들 앞에서 엄마를 욕하고 때리고 하는 것을 남자들은 자랑으로 여기던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제 와서 내가 잘못했어, 이해해줘,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왔다니까. 이거는 뭐 완전 놀랍네요, 이게. 굉장히 바뀌신 네.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추궁하는 장면이나 시침이 떼겠어요. 이러면서. 이거 뭐 네. 남북한 남편들이 이제 공감하는 상황이 온 거죠. 아내가 여보 당신 뭐 나 속이는 거 없어 이러면 우리는 일단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남편이 이당 비서 시골로 가서 2, 3년 만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와이프한테 속인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가서 이제 거기에 뼈를 묻고 좀 일을 하겠다 이런 건데 와이프가 그걸 우연히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네. 이 속고 속 키우는 관계가 우리 관계냐, 당신 뭐냐 이렇게 따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용재 평론가, 이게 북한에서 어느 정도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자리가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북한 당국은 이제 북한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 북한 인권단체에서 탈북한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 성인지 감수성 실태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80% 정도는 남녀 평등이 뭔지는 안다라고 하셨고요. 네. 또 70%는 하지만 실현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하게 보이는 건요, 97%가 사실상 가정폭력이 아직도 북한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에서 저렇게 뭐랄까 저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 북한도 이제 저출산이 심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여성 동무들을 위해서 조금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장면이 독해진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세 번째 장면은요, 연애관. 그러니까 너 나랑 사귈래? 네. 이런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 드라마에. 영상 한번 볼까요? 전해동훈, 난 더 체육단 권투 선수 우진이요. 그런데요. 우린 해주에서 여기 이동 훈련 내려왔는데 난 동무가 대본에 마음에 들더구만. 대체로 처음엔 다 그렇게 걸치더군요. 비켜요. 꼭 다시 만나기요. 꼭 다시 만나기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플러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박력 있는 플러팅인데 사실 저 내용을 면밀히 더 보면 거의 스토킹 수준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네. 길 막고 그냥 길 막고 가는 여성 막 자전거 탁 잡고 뭐 하면서 또 만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북한에서는 저게 박력 있는 어떤 사랑 고백 이런 걸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춘 남녀의 사랑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드라마와도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순신 씨, 그리고 북한 드라마에는 키스씬이 없어요? 키스씬이 있는 걸 제가 딱 두 가지. 채훈이 신상옥 선생님이 와서 이거 드라마를 찍었을 때 철기루에서 춘향전, 뭐 사랑사랑 내 사랑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양산으로 가리고 뽀뽀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것마저도 보고 싶어서 막 그냥 청년들이 막 밤에 길을 지켜서 영화관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솔직히 이런 영화 이런 데서 키스씬이 조금씩 나왔어요. 근데 지금 80년대 봄날의 눈속이라는 드라마라고 근데 하네요. 사실 지금은 뭐 드러내놓고는 영화로 나오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신상옥 선생님이 하실 때는 드러내놓고 했었는데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영화와 달리 청춘 남녀들 속에서는 그런 애정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백학벌에서 해본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저런 과정들은 다 지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여성 중대가 한 7, 80명대에 한 개 중대가. 그러면 우리는 간호부대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고 여기면은 진짜 뭐 햇서이들 군관학교 졸업해서 별 새로 다룬 애들이 좀 많이 오는데 이런 애들이 저렇게 작업을 걸거든요. 진짜 스토킹식으로 개울에 물 들어가면 개울에 와서 기다리고 뭐 바게줄 우린 다 물을 길어다 먹었으니까 물을 갖다 길어다 주고 불도 떼주고 하면 도와주면서 여자들을 접근을 그런 형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이거는 뭐 별로 독특할 만한 장면은 아니다. 독특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겪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 드라마요, 독해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떤 장면일까요? 이번에는요,
교육관. 그러니까 우리 아들 농촌 학교 못 보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육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볼까요? 당신은 아이 아버지가 맞긴 맞아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앞길 한번 생각이나 해봤단 말이에요. 내년에 우리 아들 중학교 졸업해요. 대학 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농촌엔 학교가 없나? 거기서 대학 보내면 될 게 아니야. 글쎄, 물론 리당비서 아들이니까 대학 추천이야 받을 수 있겠지요 뭐. 하지만 실력 낮아서 시험 쳤다가 떨어지면 그때는 어떡할래요? 여기 육중학교보다 농촌 학교들이 실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걸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 뭐 아이 교육을 좀 대치동에서 시켜보겠다 이런 엄마의 고집과도 비슷한 거예요? 아, 이거는 또 여기매 나름대로 어떤 학교에서 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았을 때는 우리는 그 사령부 학교답까 산골에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아이들을 어떻게 그 일반 학교가 아니라 양성 교원 양성반, 유치원 양성반 6개월짜리라도 그런 데를 거쳐 갔다 오는 거를 바라거든요. 그냥 네. 학교에서 졸업해서 기다리려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예, 신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엄마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쌀을 줘서라도 돈을 줘서라도 뇌물을 줘서라도 양성반이라도 대학은 둘째 치고 양성반이라도 나와서 자격증 지고 예,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북한도 그런 명문대학 진학이 뭐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유, 지름길이라고 생각보다도 그냥 계속 말하지만 출신 성분만 있으면 부모들이 힘만 있고 부모들이 간부라면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대학이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요새 이영재 평론가 북한이 뭐 내용만 파격적인 게 아니라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촬영 방식 이런 것도 몇 년 사이에 계속 파격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자료화면을 봤지만은 지금 자료화면 보면서 저희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아, 그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촬영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막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출연자들의 얼굴이 이렇게 크게 줌인된다든가 아니면 빠르게 이렇게 그 편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박력감을 준다던가. 그러니까 현란한 카메라 워킹과 편집으로 이 기술이 굉장히 발전됐고, 그리고 또 이 특수 효과, 뭐 피 나오거나 폭발되거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또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드론이나 CG 뭐 이런 촬영을 하면서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사실 퀴즈를 하나 띄워드렸었는데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퀴즈인데요. 최신 북한 드라마에는 땡땡이 처음 등장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 띄워주시죠. 정답은 협찬이 예. 처음 등장했다예요. 와. 협찬이 등장해요? 예, 저게 뭐 정말 파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과거에는 저런 상업적인 거, 자본주의적인 요소라 그래가지고 저거예요? 배격을 후원. 했던 건데 네. 이제는 저 드라마의 제작이나 이런 거를 장소 협조 이런 거를 더 넘어서 네. 아마 금전적인 후원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후원, 이래서 각종 위원회들이 저렇게 후원에 뜨는 건데 네. 저걸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는 북에 있을 때 협찬이란 말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죠. 협찬이라는 굴도 몰라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네. 한국에 와서 협찬이라는 걸 알았지만 북한에서 이제 협찬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다 따라했네요, 이제는. 상당히 많이 따라했다는 네. 평가를 주셨는데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가 남한 드라마를 좀 따라하는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게 북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데 득이 됩니까?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한류 드라마에 매료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뭐 그 법률까지 만들어가지고 금지시켰지만 안 안 먹히잖아요.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남한 드라마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조금 좀 누그러뜨리려 그러는데 사실 이미 많은 주민들이 K 드라마, 한류 드라마 영화에 이미 깊이 빠져 있어요. 맞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사랑의 불시타들이나 빠져 있는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불가라고 봅니다. 이 드라마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예. 북한의 전당 전군 전민이 다 저렇게는 살지 않을 거예요. 저거는 네.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식이고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완화해졌어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어 선전용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선전용이지만 네. 뭐 이미 K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 남한 드라마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미 좀 늦었다 이런 평가시군요. 그렇죠. 그럼요. 저 정도
가지고는 지금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어떻게 보면 더 독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북한의 최신 드라마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